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3% 넘는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이자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당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1월장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11월장은 별로 안 좋았죠. 변동이 너무 컸죠. 그렇죠. 네. 네. 네, 변동이 너무 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다음 주면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9월이랑 10월장 자체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불장이 연출이 됐다라는 표현이 많았는데 11월장에는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12월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제 생각에는 FOMC 미팅이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FOMC 미팅 결과에 따라서 아마 상승과 하락이 갈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박스권에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FOMC라는 가장 굵직한 이벤트를 기점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하는가 하면 계속 매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지금 1조 넘는 물량 거래소 시장에서 던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는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그 롱 온리 펀드들, 그러니까 장기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롱 온리 뮤추얼 펀드들은 그렇게 매매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헤지 펀드들은 매매가 조금 더 단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헤지 펀드들이 아마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추수감사절 휴가 가기 전에 일단 북클로징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많이 매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땡스기빙 이후에 돌아오면 아마 소강 국면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고 FOMC 회의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1,470원을 상회를 하면서 환율의 관계기관의 대책 회의까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여전히 불안하고 달러 인덱스는 100 아래로 내려왔는데 모건 스탠리의 전망을 살펴보면 내년도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2분기 달러 인덱스가 94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과 원화의 움직임을 조금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달러 약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양적 긴축을 갖다 중단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스탠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달러는 기조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 움직일 때 경상수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경상수지 흐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환율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상수지보다는 자본수지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의 해외 투자죠. 그 중에서 주도적인 거는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무원 연금에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환해지 전략이 바람직한가 하는 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내 주식을 투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그 국민연금을 돌려줘야 될 때 그때 국내 주식을 팔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국내 주식을 안 사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보면 지금 해외 투자에 엄청나게 달러를 많이 사고 있는데 나중에 해외 투자를 가져와야 될 때 그때는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줄어들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 거꾸로 경제는 나쁜데 원하는 절상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IPS, 그러니까 이 투자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중에 하나가 환율에 대한 환해치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환해치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대해서 앞서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만약에 돌아온다면 어떤 섹터에 집중이 될지가 또 궁금해지는데 결국에 반도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두 가지라고 봐요. 섹터에서는 뭐 반도체가 저는 뭐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반도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렇게 커머더티로서의 반도체가 아니고 지금 뭐 이제 GPU냐 아니면 또 뭐 NPU냐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엔비디아가 독점해 왔던 GPU 시장에서 지금 구글이 다시 이제 새로운 강자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구글과 엔비디아가 뭐 주가는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됐든 간에 네. 대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반도체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AI 논쟁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수혜주는 결국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급 측면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있어서 조금 조정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시 사러 바이코리아로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측면은 뭐냐면 오늘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가 너무 앞서 나갔고 코스닥은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코스닥을 부양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뒤쳐져 있는 중소형주들이 특히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다시 생겨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키 맞추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엔비디아 GPU 그리고 구글의 TPU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이 TPU로 엔비디아 연간 매출을 10% 확보할 수 있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또 업계에서는 보완이 될 수는 있지만 TPU가 GPU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정 부분 TPU가 GPU 시장을 저는 잠시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결정적인 게 너무 비싸다는 거거든요. GPU가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 70%가 넘는다는 거는 좀 과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해보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고 그거를 지금 구글이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PU라고 하는 거는 GPU는 어떻게 보면은 이 AI 시장에서 범용 제품에 가까운 거고 TPU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특정 기능을 잘해주는 그런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구글이 그 부분에서 성공을 하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미나이 3.0이 나왔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오픈 AI에 뒤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같은 회사들도 구글의 그 TPU를 갖다 써볼까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확산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TPU가 GPU 시장을 저는 잠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GPU가 줄어든다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여전히 그 AI에 대한 그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는데 GPU가 독점했던 부분을 TPU가 가져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누렸던 독점적인 영업이익, 영업이익 70%라는 건 사실 과도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비싼 GPU가 독점했던 그 파일을 TPU가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AI 반도체 기대감이 살아날 때마다 반도체와 결을 같이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게 전력 인프라, 전력기기 관련주였습니다. AI 버블 우려가 조금은 완화가 되고 있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인데 전력기기 관련주 12월장에서는 아웃퍼폼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 펀더멘탈리는 좋다고 봐요. 펀더멘탈은 좋다. 펀더멘탈리는 뭐 네. 수익성도 계속 좋아지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주가라고 하는 거는 꼭 펀더멘탈로만 설명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토리, 뭐 스토리텔링, 또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센티먼트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나 뭐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결국은 이제 AI 스토리가 계속 살아나서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같이 내려앉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AI의 주도주, 특히 이제 주도주 중에서 엔비디아와 구글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배당소득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이었죠.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합의를 했고요. 50억 이상만 30%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 부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사회적인 공평성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배당을 일단 분리과세 했고 그 다음에 50억 정도면은 뭐 엄청난 수익 그 부자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최고세율 30%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타당한 결정이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증권이라든지 금융, 은행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증권주는 좋게 봅니다. 증권주는요? 네, 증권주는 좋게 보고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점진적으로 제가 변화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증권회사라고 부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골드만삭스와 같은 그야말로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모습을 점점점 갖춰가는 대형 증권사들이 생겨난다. 그런 대형 증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과거의 증권회사와 달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 위주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은행 계열의 금융지주 회사들은 배당에 대한 이슈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반영됐다. 이제 뭐 이게 벌써 이야기 나온 게 뭐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된 거기 때문에 주가에는 일정 부분 반영돼서 이번에 나오는 조치로 추가적으로 그게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1월장을 마무리하고 12월장 그리고 내년도로 시각을 돌리고 있는데 시장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주실까요? 뭐 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위험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되 언제든지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 관리는 꼭 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내년도 우리가 또 내년을 보고 있으니까 유망 섹터 반도체를 제외하고 교수님께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뭐 시장이 간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권주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전히 뭐 좋은 뭐 그 전력기기 조선 원전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내년 되면 아마 새로운 패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 새로운 패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펌 사이즈 이펙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는 대형주가 주도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굵직굵직한 대형주 코스피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면 내년도는 중소형단 코스닥 시장이 더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